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화학 뽀개기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주제로서 SI 단위와 접두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단위를 알면 화학이 보인다입니다. 사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화학뿐만 아니라 과학이 보이게 됩니다. 이 단위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SI 단위가 있고요. 이를 조금 더 도와주는 용어로서 접두사가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은요, 과학뿐만 아니라 화학은 굉장히 수많은 측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무게라든지 길이, 시간, 부피 이러한 개념 등을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단위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인 측정의 기본과 SI 단위 그리고 접두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를 통해 자연 현상을 정량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 한 컵은 얼마만큼일까요? 나라마다 다르고 측정할 때마다 다르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다양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약속으로 만든 것이 국제 단위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SI 단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통의 언어입니다. 자, SI 단위에는요, 총 7가지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자, 단위가 있어야 할 측정값에 단위가 없으면 틀린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숫자와 함께 단위가 꼭 있어야 되는 값이라면 단위가 없으면 반쪽짜리 정보밖에 안 되는 그러한 측정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단위를 쓰는 습관 지금부터 꼭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SI 단위 7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기본 단위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수많은 다른 단위를 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질량의 기본 단위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의 기본 단위는요, 영어로 mass입니다. 킬로그램이고 기호로는 kg, 스몰 kg입니다. 소문자 kg로 쓰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서 톤, 그램 등의 단위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질량의 단위가 있죠.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각 단위들 간에는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SI 단위로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길이의 기본 단위, 랭스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소문자 m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단위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SI 단위는 m, 즉 미터를 사용합니다. 자, 시간, 타임의 기본 단위는요, SI 단위는 초이고요. 소문자로 스몰 s를 씁니다. 세컨드에서 이제 비롯된 단위죠. 자, 종종 SEC, 세컨드라고 하는 이러한 약어를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속된 SI 단위의 기호는 스몰 s입니다. 자, 온도, 템퍼러처의 기본 SI 단위는요, 켈빈입니다. 대문자 K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가 있긴 하지만 과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SI 단위로는 바로 켈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도 C, 도 F 이렇게 쓰는데 이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디그리 위첨자로 디그리 단위를 쓰죠. 기호를 쓰죠. 이 기호는 켈빈의 경우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 켈빈. 자, 틀린 표현입니다. 대문자 K만 써줘야 됩니다. 이 디그리 단위가 기호가 있으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SI 단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질의 양은 이제 물질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SI 단위로 몰이라는 단위를 쓰고 기호로는 MOL 소문자를 씁니다. 이 몰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몰에 대해서는 다른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광도나 전류라는 값이 있고요. 전류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면 전류는 electric current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단위 이름은 암페어, 대문자 A를 씁니다. 자, 그리고 빛의 그 색이라고 하는 광도 또는 조명도, 어떤 책에는 조명도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밝기예요.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이야기하는 SI 단위가 있는데요. 단위 이름은 칸델라입니다. CANDELA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 이름을 갖고 있고요. 기호로는 소문자 CD로 씁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 속에서 단순한 수학적 계산 과정일지라도요. 단위가 존재하는 값이면 단위를 항상 쓰면서 계산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한번 강조를 했죠. 지금 벌써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단위가 있어야 하는 값에 단위가 없다면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자, 단위는요. 선택이 아니라 있어야 될 값이라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접두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접두사인데요. 접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배우는 접두사는요, 사실 일반화 교재에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학 전 분야를 비롯해서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접두사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여기 표에 보면요. 맨 아래에 숫자 1이 있습니다. 자, 이 접두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부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가 왜 필요한가? 자, 과학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수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이러한 큰 수를 들고 다니다 보면 계산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죠. 종이에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쓰기도 불편하죠. 이럴 때 이러한 불편함과 또는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접두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수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접두사를 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숫자 1이 있고 이 1은 이제 지수 표기 방식으로 10의 영승이라고 표기를 하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0을 붙여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접두사를 붙일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 0을 한 개 붙이면요 10이죠. 10은 데카라고 부르고 기호는 DA를 씁니다. 자, 우리는 10을 그냥 1DA라고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은 1DA 끝에 이렇게 데카라고 하는 기호를 의미하는 DA를 써놓으면요 얘는 1 곱하기 10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00이 되는데 이 100은 헥토. 자, 여기 R은 빼야 됩니다. 자, 헥토라고 하고 기호로는 스몰 h를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은 1헥토. h 하나만 써도 무관하다,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회색으로 표시해놨죠? 회색은요 주로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1에 비해서 공을 하나 붙이나 두 개 붙이는 정도는 그냥 애교라는 것이죠. 앞으로 붙여야 될 공의 개수가 10개가 넘습니다. 자, 한두 개 정도는요 데카라는 기호나 또는 헥토라는 기호를 굳이 바꿔서 쓰면서 바꿔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주 쓰는 접두사에 이렇게 제가 검정색 블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천입니다. 숫자 1000은 여러분들 잘 아는 접두사가 있죠. 킬로, 스몰 k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수 표기는 10의 3승인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1k, 스몰 k를 써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앞에서 배웠던 길이의 SI 단위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해보면 1000m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1km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K는 뭘 대신해서 바꾼 접두사죠? 바로 1 곱하기 10의 3승 미터, 즉
킬로라는 이 접두사 하나를 10의 3승, 다시 말하면 1000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000을 킬로의 킬로의 의미를 갖는 K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0을 이제 앞으로 3개씩 증가시켜 봅시다. 3개를 증가시키면요, 10의 6승입니다. 바로 100만입니다. 이 100만은요, 메가입니다. 기호로는 대문자 M이 나왔어요. 소문자 아닙니다. 대문자 M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100만은 10의 6승인데요. 얘는 1메가라는 대문자 M을 써서 바꿨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메가라는 단위 어디선가 들어봤죠? 바로 메모리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접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1메가바이트, 자, 1메가바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메모리의 용량을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 메모리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썼던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10의 6승 바이트였던 겁니다. 100만 바이트였는데 얘를 사실은 이제 공을 6개를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붙이기 귀찮으니까 1메가바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은요, 10의 9승입니다. 10의 9승은요, 기가입니다. 기가는 대문자 G입니다. 바로 숫자로는 10억이죠. 조금 전에 메가는 100만이었고요. 자, 10억이라고 하는 숫자, 공이 벌써 9개나 들어왔어요. 자, 9개가 들어오면서 공을 9개 들고 다니면서 쓰기 되게 귀찮죠. 자, 바로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10의 12승인데 10의 12승은 테라라고 하고 대문자 T를 씁니다. 자, 제가 이 두 세트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도체 크기, 메모리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앞서 메가바이트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대학교 화학을 배우던 시기, 대략 20년 넘게 전에는 기가바이트라는 단위의,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메모리 크기를 갖는 USB만 해도 굉장히 큰 메모리 용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당시 화학을 배우던 시절에는요, 기가 정도까지만 배워도 충분히 큰 숫자를 다루는데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때요? 들고 다니는 USB라든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외장 SSD라고 하는 메모리 카드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 1테라바이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테라가 바로 10의 12승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라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는 굉장히 큰 수의 의미를 갖는 10의 12승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인데, 여기를 넘어가면요 10의 15승입니다. 페타라고 하는 접두사가 나오고 바로 기호로는 대문자 P를 쓰는데요. 그리고 이 이상 넘어가면 10의 18승이 바로 엑사라고 하고 대문자 E를 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색깔을 회색으로 드러났죠? 자, 아직은 이 레벨까지 다룰 정도로 굉장히 큰 수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를 경험하다 보면 향후 뭐 빠르면 몇 년 이내, 또 늦어도 몇십 년 이내에는 테라가 아니라 페타라고 하는 접두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보다 작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보다 왜 작은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접두사가 이제 1보다 작은 쪽의 접두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에 나타내 있지만 왜 필요한가? 자,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과학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크기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부터 소수점을 붙여가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을 붙이면서 작은 숫자로 가는 것도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거나 할 때 나노, 피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레벨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여기서 접두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기준으로 소수점 하나를 붙였어요. 0.1이죠. 얘는 대시라고 하고 기호로는 스몰 d를 씁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의 의미를 갖고요.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1 대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SI 단위를 한번 붙여볼까요?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예요. 얘는 뭐예요? 0.1m죠. 자, 근데 0.1m는 뭐예요? 0.1m는 0.1이 뭘 의미하죠? 대시죠. 그쵸? 그래서 얘는 1데시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센티를 한번 해볼까요? 센티는요,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이제 100분의 1입니다. 자, 센티는 기호로 스몰 c를 붙였죠.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죠? 1cm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 자체가 사실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을 센티로 바꿔준 거니까 1cm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cm가 뭐예요? 0.01m잖아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두사를 배워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밀리. 자, 1000분의 1입니다. 밀리고 기호로는 스몰 m을 씁니다. 앞에서 배웠던 SI 기본 단위의 길이의 기본 단위인 미터와 기호는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얘도 역시 우리가 기호를 저기 단위를 이용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밀리미터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3칸씩 가게요. 10의 마이너스 3승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0.00000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자, 이건 마이크로라고 하고요. 그리스 캐릭터로 뮤라고 읽는 이 기호를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마이크로라고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인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이다.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한다? 1 마이크로미터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세 칸을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마이크로미터, 자, 여기 보이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의 아까 이제 그 과학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크기를 다루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길이의 과학적 감각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의 한 가닥의 굵기가 대략 수십 마이크로미터, 대략 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측정해보면 대략 이렇대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단위가 바로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칸을 더 가볼게요. 더 작은 숫자로 가는 겁니다. 10-9승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노입니다. 기호로는 스몰 n을 씁니다. 자, 이 나노는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에 해당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1 나노미터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00000001 미터를 이걸 다 쓰면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요? 0도 많죠? 쓰다가 실수할 수 있죠? 수학적 계산 과정에서 실수하면 마음이 아프죠. 자, 이걸 우리는 1 나노미터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10-12승인데 얘는 피코라고 합니다. 스몰 p라고 붙여져 있죠. 자, 피코부터는요,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fem토, 아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주 쓰지 않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요, 피코도 굉장히 중요한 접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원자의 크기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가 바로 피코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는 그 흔한 원자 중에 하나인 탄소 원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140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자, 이 140 피코미터를 여러분들 나노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즉시 나와야 됩니다. 피코와 나노는 10의 3승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고 나노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0.14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거죠. 자, 0.140 나노미터를 쓸 수도 있고 140 피코미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코라고 하는 접두사도 꽤 많이 쓰이는 접두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원자의 크기에 이제 크기를 설명할 때 피코미터 또는 나노미터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코까지도 충분히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15승이 바로 fem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피코뿐만 아니라 fem토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있으라고 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화학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화학은 결국엔 뭘 다루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학은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어떠한 변화요? 물질의 변화를 주로 탐구합니다. 자, 근데 이 변화는 물리적 변화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변화는요, 화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동반되는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이 반응물로부터 여러 그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물들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때 반응 속도를 논할 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죠. 자, 이때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대개는요, 피코세컨드에서 femto세컨드에 해당하는 시간 영역입니다. 굉장히 눈 깜짝에 해당도 안 하는 시간의 범주에 해당하죠. 자, 피코세컨드. 다시 말하면 1 피코세컨드부터 1 femto세컨드 사이에 해당하는 그 속도가 바로 화학 반응이 이제 이러한 속도 범위에서 보통 일어나는데 1 피코세컨드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다가 초만 붙이면 됩니다. 됐죠? 1 femto세컨드는 여기다가 초만 붙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 초 엄청나게 빠른 순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걸 설명하려다 보면 여러분들은 피코나 fem토에 대한 그 접두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권장컨대 fem토까지는 그냥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더 작아지면요,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라고 하는 이제 값이 나오는데 아직은 아토는 이제 거의 저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 화학을 하면서 아직 아토까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아토를 꼭 기억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개념, 바로 SI 단위와 접두사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7가지 SI 단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접두사의 경우에도 아직은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수업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